고의가 돼버리니까 고의가 이 두부가 이런 얘기했지 인생 70고래이라고. 어? 그 친구는 뭐 알고 얘기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행이라는 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내가 그 오행 책을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거든. 공부를 좀 요즘 나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오행이라는 거를 이제 학자들마다 써놓은 게 다 틀려. 학자들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책은 거의 천편일률적이야. 거의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써놨어. 내가 우리나라 학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명리라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 틀려요. 사람들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이 목화토금수에 대한 이제 그 해석적인 어떤 그 요소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뭐가 많으면 어떻다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처음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목화와 금수는 분리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력을 추구한다 그랬어. 정신력. 되게 목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감성적이고 지성 이 그 뭡니까 이 되게 이렇게 좀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공부 순서를 처음에 왔을 때 사주 세우는 것부터 공부를 내가 원래 처음에는 시키려고 했어. 사주 세우는 것부터. 근데 사주를 세우는 걸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행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안 다음에 사주 세우는 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사주 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간지지라는 개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주 세우는 걸 가르친다. 왜? 사주를 세울 줄 알아야지만 이제 상대방 사주를 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제 저 사람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뭐 보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생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주 8자를 뽑거든. 근데 그거를 뽑을 때 오행이라든지 갑부터 개까지 자부터 뭐 이래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뽑으면 괜히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더라고. 내가 공부할 때도 그랬다는 그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순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오행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사주 안에 목이나 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개 보면 이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정신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어떤 그 기질적으로 발산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질적이거든. 물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어울려야지만 세상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화토금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화까지 하셨나? 네. 저번 주에 이제 화까지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목이 많으면 어떻다, 화가 많으면 어떻다, 대충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조금 했는데 사실은 사주에서 너무 많은 거와 너무 작은 거는 같은 원리라고 했거든. 이게. 그래서 사주에 목이 아주 많은 것은 목이 하나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조금 이상한 논리가 이게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사주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잡상이 나가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뭔가 좀 쉽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뭔가 설명한다 그래서 다 100%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응?
그래서 처음에는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럴 때는 이렇다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나중에 이제 이게 차츰 우리가 이제 이 등차가 생기듯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하는 것을 보면 목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잖아. 오상에서는 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목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많이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착합니다. 성품이 어지러요. 대부분이 보면 그게 이제 양목도 있고 음목도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양목이나 음목이나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질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 근데 여러분 양보다는 음이 조금 사람들이 조금 악착 같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보편적인 비유로 한번 해보자고. 남자는 양이라 그러잖아. 여자는 음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더 독해? 여자가 독하다고. 왜 여자가 독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면 여자가 약하잖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응? 특히나 지금 우리가 180년마다 양권 음권이 바뀌는 이 지구의 이 삶이 되는데 그걸 180년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180년은 우리가 이제 오는 이제 기간 동안인데 지금 보면 2044년이 음의 마지막 이제 해가 되는 해가 2044년, 2045년부터는 양권으로 넘어가거든. 사람 사는 게. 그러면 2044년에서 180년을 빼면은 이제 음이 나오고 하겠지. 그것이 3번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44년이 이제 음의 마지막 해거든. 그럼 이제 양의 마지막 처음 시작이 2045년 양이 시작돼. 그러면 이 지구가 반응이 이상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음권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먼저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 남자들이 주로 이 세상을 지배를 해왔잖아.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양을 도운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음은 안에서 양을 도우고 양은 밖에서 음을 이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양과 음으로 구분됩니다. 목도 양목 있고 음목이 있어. 양목들을 있잖아.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양이라는 게 이게 밝다 뭐 드러났다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있지만 사주에 이제 양간 음간이라는 게 있는데 양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가 좀 어접해. 뭔가가 소리만 뻥뻥 내지르고 말이야 내잘났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내실은 별로 없는 거야. 음은 뭐냐 그러면 양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걷어들이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걷어들여서 축적해 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살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음양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음양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더 끈질기고 더 악착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는 양이구나, 나는 음이구나 하면 되게 재밌어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같은 목인데 양목인 경우하고 음목인 경우는 어짐이 조금 틀려요. 양목은 그냥 됐어, 알았어, 나 그거 뭐 아주 뭐 이러는데 음목은 뭐냐 그러면 지껏 챙겨가면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껏 챙겨. 양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난 다음에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안 받아. 악착같이 가서 뭐 돈 달라 이러는데 그러지는 못해.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근데 음목들은 있잖아.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날짜마다 동그라미 치고 앉아 있어. 어? 이게 음과 양의 여러분들의 대조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 여러분들 음양이 이제 여기서 구별되거든. 보면 사주를 넣어보면 아 나는 이래서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화라는 이 우리가 화는 뭐예요? 예절이잖아. 예절. 그치? 예절이라는 거거든. 근데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거든. 이 예라는 것이 공통적인데 화를 쓰는 사람들이 예의 바른 건 맞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양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아니 됐어? 아이 나뭐 어때?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간 성질을 한번 불어냈다가 싹 꺼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음화는 아니에요. 음화는 되게 예의 바르면서도 자기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이렇게 꼬부라져서 신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잘못 건드리면 고생하는 거예요. 음을 잘못 건드리면 고생한다고. 또 우리가 이 토라는 것도 그래. 토라는 것도 이거는 보면 신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양토와 음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양토는 뭐냐 그러면 바보 같아. 잘 당해. 사기도 잘 당하고. 음토는 뭐냐 그러면 그거를 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음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하는 목과 토금수는 지금 이제 음양의 공통적을 어떤 기질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하고 들어야 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자 우리가 토가 이제 있어요. 기본 성격이 뭐냐 믿음직하고 끈기 있다는 거예요. 토는 일단은 토라는 글자는 우리가 뭡니까 오상에서는 신이잖아. 신, 그렇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자 양토, 뭐 음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자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그 오행의 그걸 볼 때 목은 갑을 임묘, 화는 병정 사오, 그 다음에 토는 무기 진술 충미 그랬죠? 자 양토는 무, 진, 술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응? 이제 이건 뭐 이제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자, 이 토라는 거는 글자가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타협심이 좋고 남을 잘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속된 얘기로 왜 중매투쟁이라 그러잖아. 중매쟁이들이 이 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써요. 주변하고 잘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토라는 글자가. 그리고 양토는 좀 묵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기넓은 사람들이 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기를 제일 잘 당해.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사기수야. 그래서 이 무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박이라 그래. 이박. 기가 얇은 사주고 요 기라는 글자는 음토인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소송이야. 소송. 뭔가 조그만 게 걸려 있으면 그냥 소송으로 하자 이런 얘기야. 이게 다 신뢰에서 파생된 건데 네가 나한테 신뢰를 안 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토라는 글자는 믿음직하고 끈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토가 많으면 끈기가 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사주에 보면 토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 보고 스님 사주라고 하거든. 토가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런 글자가 이게 이제 양토라는 의미인데 이런 글자가 이 그 우리가 간이라 그랬는데 간에 많이 떠 있으면 이걸 산이라 그래. 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첩첩산중이라 그러거든. 첩첩산중에서 누가 살아? 스님 살잖아. 산속에는 하기야 요즘에는 뭐 밖으로 많이 내려와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앉으면 방석이 그냥 썩잖아. 스님들이 보면 여러분들 스님들 끈기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지. 에이씨 세상 뭐 맞대가리도 없는데 그냥 머리 깎고 죽이나 되지. 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제복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복 입고 있는 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제복을 입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제약이 엄청 따르는 거야. 여러분들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군복 입죠. 평생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30몇 개월씩 했어요. 그때 지금 애들 뭐 1년 몇 개월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걔네들은 총도 못 쏴. 장비 못 만져. 1년 몇 개월에서 장비 못 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임하사관들이 뭐 굉장히 뭐 고생한다며. 근데 우리 때는 30몇 개월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근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군대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네가 그 군복을 입고 있다는 그게 힘든 거다. 스님들도 승복 딱 입잖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엄청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끈기 있다는 거야. 끈기. 토라는 거 있잖아. 끈기야.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제일 군기 세게 스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군기 센 데가 스님들이에요. 뭐 군대 뭐 기수 따라서 뭐 발로 차고 고참들한테 얻어맞고 그러지 저리가 않아요. 스님들은 먼저 출가한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먼저 출가한 스님한테 늦게 출가한 스님을 못 덤벼듭니다. 그죠? 진짜 안 보는 듯 조인트가 아니라 엄청 두들겨 패. 나 그런 거 많이 봤어. 아니 스님이 무슨 구타합니까? 스님은 사람 아니니까 이러고 두들겨 패. 여러분들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끈기가 있다. 자,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을 때는 이게 고집이 세다는 거 있어. 고집이 사주에 토가 많으면.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으면 우리가 고집 세고 능구렁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능구렁이란 말 많이 알지? 어슬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조금 좀 우뭉해요. 좀 말도 별로 없고 저놈이 뭐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무토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없으면 지구력이나 포용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 여러분들 보면 토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장사를 해더라도 매년 딴 데로 옮겨. 1년 전에 무슨 뭐 했는데 1년 후에 보면 다른 데 가서 뭐 딴 거 하고 있어.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어쩌 가서 또 하고 또 딴 거 와서 하고. 장사 잘 되겠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장사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장사 잘 된다고 절대로 넓히면 안 돼. 여러분들 장사한다고 가게 넓혀서 잘 되는 사람들 봤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방위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현관문이거든. 현관문. 가게는 출입문, 집에는 내가 그 현관문, 대문, 이게 이제 우리 삶을 굉장히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구해놓고 계약해놓고 와서 봐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계약해놓고 봐달라는 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옮기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돈이 들고 나는 게 있는 거야. 가게가 잘 되다가도 조그만 가게 잘 된다고 넓히면 가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방위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용력이 없다 그래요. 토가 없는 사람들. 응?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 입장 잘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토가 없는 사람들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토라는 거는 뭐냐면 목, 화, 금, 수가 이 토에다 화탕을 주는 거야. 어? 그래서 목은 토에다 뿌리 내리잖아. 그죠? 화라는 놈은 토에다 거름을 제공하는 거야. 화라는 놈. 금이란 놈은 토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수라는 놈은 이 토가 뭐냐면 이 수를 물이 많으면 토가 잠기지만 물이 작으면 토가 물을 다 잡아 당겨요. 그래서 이 목화 금수라는 것을 다 아우르는 게 토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만큼 포용력이 없는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주를 딱 펼쳤을 사람이 토가 없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 아, 이 인간이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또 나름의 또 발달되어 있는 오행이 있으니까 그 오행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은 살아가기 마련이야. 없다고 너는 새끼야 토가 없는 놈이니까 보기 싫어서 저리 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저기 타협하고 뭔가 중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토가 잘 발달된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그게 잘 해결이 돼요. 근데 토가 너무 많으면 수라는 놈이 활동을 못 하거든. 그렇죠? 토가 많으면 수가 우리가 쫄잖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 수는 우리가 지혜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조금 해왔기 때문에 토는 뭐를 상징하고 수는 뭐를 상징하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널리 깔려 있어야 돼. 배웠으니까 너는 이제 까먹고 새 거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토가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상담가가 자기 이제 적성이에요. 종교가를 한다든지 상담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정말 신기하게 부동산 같은 거 많이 해요. 보면 뭐하니? 그 사주를 보고 뭐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뭐 중개사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장을 직접 뛰는 사람들, 토목, 건축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토라는 글자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보면 산부인과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산부인과라는 여러분들 왜 토가 되느냐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질병적으로 보니까 산부인과 이게 이제 수하고 비슷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거는 뭐냐면 질병으로 뭐라 그랬지? 우리가 장기로는 뭐라 그랬어? 토를 비위지. 그러니까 내장 기능이라고. 내장 기능, 소화 기능이야. 소화 기능.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는 우리가 심장 기능, 생리 기능이라 그래야 하는데, 토국수가 많아서 수를 행하면, 토가 많으면 이게 산부인과적인 질환도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뇨기과 계통도 많다. 또 토가 잘못 발달돼 있으면 이게 배려심이 없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토 중에서도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는데, 이 기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토라는 글자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기토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연월일시 어디에 붙어 있어도 이게 소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자가 연에 있으면 조상 때 반드시 소송 문제로 한번 크게 알았던 문제가 있는 거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 때 소송이 있었다는 거고, 일에 있으면 나대에 그냥 소송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 시에 있으면 자식 때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소송을 대변하는 글자거든요. 법적으로 해! 이런 얘기야. 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10년을 우리가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운이라는 게 일대운의 기라는 글자가 오면 평생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야. 까탈스러운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 뭐 뻑 하면 야 법적으로 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글자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토라는 거예요. 토는 믿음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 조금 변질되면 정말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오행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면. 음양이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듯이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모든 글자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사주에. 일방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명리학자들 자, 그래서 토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주에 이제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잘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사주 8글자 안에 없는 글자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지장간이라는 게 또 그게 있어. 이게 조물주가 이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없다 그래서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 응? 또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에 보면 숨어 있는 글자라는 뜻이야 그게. 그 글자가 있으면 상쇄된다 이런 어떤 의미는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의미야. 금.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금. 이거는 기본 성격이 뭐냐면 을이 있고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가 사주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 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절제력. 절제력. 두 번째는 이게 열매라 그래서 과실을 보는 거예요. 또 이거를 우리가 의리라 그래. 그죠? 의리. 우리가 금 그러면 의 그러잖아. 의. 또 금이라는 글자는 흥분했나? 돈으로도 본다는 거야. 돈. 자, 그 다음에 금이 뭐냐면 폭력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여러분들이 금이 없는 사람들을 이러고 보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금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앞에서 막 떠들어놓고 정작 이렇게 뭐 막 그냥 막 싸움할 때 보면 이 새끼는 저기 딴 데 갈 수 있는 거야. 지가 선동해. 막 야 저거 패 죽이자 막 이래놓고 보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우르르 자기는 저 뒤에 가서 구멍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기질들이 있어. 또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이 금이라는 게 돈이잖아. 우리 돈으로 세라 그러지.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런 표현들을 해요. 또 금이 많으면 폭력분야예요. 사주에 금이 많고 뿌리가 튼튼한데 금이 많으면 이 자체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금이라는 놈은 뭐냐 그러면 이게 쇠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잖아. 그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막
복잡하면 뭐 칼이든 낫이든 써서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어. 금. 응?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좀 갑갑해요. 또 금은 열매야, 열매. 그래서 사주에 금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농사만 죽어라 하고 지어놓고 금이 없으면 이게 정말 골아픈 현상이 벌어지겠잖아. 응? 그래서 오행은 다 필요하다. 의리 있고 절제 있고, 또 금이라는 게 뭐냐면 비판정신이 강합니다. 비판정신. 우리가 연, 월, 일, 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내 자리야, 나의 자리라는 거야. 특히 여기는 나예요, 나. 여기는 내 배우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여기에 금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금이 없고 다른 데 금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디에 있나 틀리지만 여기에 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질들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야. 응? 절제력도 있고 과실을 맺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의리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너무 강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행 목화토금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 뭐 굳이 내가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이 비판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금, 나중에 이제 육친에 보면 상가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강한 사람이나 금이 강한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으쌰으쌰도 잘하는 거예요. 어? 머리에 뭐 동료 매고 물러가라 뭐 하는 그런 것도 잘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까투기들, 네 하면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쁘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드러내놓고 그냥 하는 이 까투기들, 이런 애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잘 쓰면 참 좋은데 못 쓰면 이게 뭐냐면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 세계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이 금이 많아요. 금의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가 일단 새소리가 나. 목소리에서. 우리가 보면 칼칼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얼굴이 보면 약간 마른 듯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좀 각지든지 사람들이 좀 칼칼한 타입들. 이런 사람들이 금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금도 양금, 운금이 있는데 양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개 보면 전 세계 1%가 지구를 움직인다고 하거든. 응? 그러면 70억의 1%면 몇 명이지? 7천만 명? 7천만 명 정도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70억 명 중에서 7천만 명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두리둥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거 배웠죠. 이제는 다 까먹었다고 또 이제. 있으나 말나. 뭐 그래. 근데 여러분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래야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1%야. 7천만 명이거든. 7천만 명도 엄청나잖아. 한 나라에 국록을 먹는 고위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만 국회의원 300명이고 정부 행정하고 뭐 이렇게 지방의 뭐 관료들 다 합쳐도 한 10만 명 안 될걸?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 5천만 명의 1%면 몇 명이지? 5만 명인가? 5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경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금인데도 보면 이제 뭐 정주영이 같은 분들이 이런 글자를 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위인들 내가 사주들 분석해 줄 텐데 이런 글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들 특히 이제 금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의리, 결기. 그래서 밀어붙여 하고 밀어붙이는 게 가장 결기 있게 밀어붙이는 게 금이야, 여러분. 어떤 녀석들은 주저주저 하잖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금이라는 글자로 잘 발달돼 있으면 야 밀어붙여 이거야. 그러니까 난세는 그렇게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치세는 뭡니까? 난세는 우리가 간운이라고 그러고 치세는 영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금일주들이 많다는 거야. 금일주.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너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잔소리라고 했잖아. 잔소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잔소리 많이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볼 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또 이제 그런 글자를 쓰는데 또 뭐 아들 딸 시집 보내지 말라 그러면 곤란하지. 그것도 다 자기 인연대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가 심해요. 왜? 남의 잘못을 보면 가만 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잖아. 야야 그냥 내버려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때마다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금기질이라는 거야. 보고 나쁘면 못 참는 기질이 있어. 그게 금기질이라는 거지. 또 없으면 제멋대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주에 말이지 금기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육신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제멋대로 한다는 게 있어요.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래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게 사주에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역할을 뭐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금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없으면 제멋대로 한다는 거야. 나를 다스릴 글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뭔가 좀 그거 하면 불편을 딱 얼굴에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멋대로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속감이 없어요. 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소속감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져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속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런 내 사주 어딘가에 금이라는 글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속감이 있는데 금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뭐 그런데 뭐하러 해? 겉으로 뭐 뱅뱅뱅 그냥 아웃사이드처럼 돌고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 직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군인, 경찰, 뭐 의사, 뭐 운동선수 이런 친구들이 금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금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금 쪽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판검사가 많고 특히 이제 검사, 경찰이 많아요. 군인. 판사는 조금 좀 달리 보는데 그래서
이제 1순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가에 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목화는 정신이고 금수는 물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금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가가 많아요. 목화는 문가가 많겠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질병으로는 이제 보면 우울증 같은 거, 자폐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머리 아픕니다. 주변에 조울증 있는 사람들 있죠? 사람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몇십 프로가 이 정신질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주에 내가 여기에 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주변에 금이 많으면 금이라는 놈이 하는 게 뭐냐, 목을 치는 거잖아.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아요. 정신질환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수. 수는 우리가 지혜라 그래, 지혜. 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사교성이 꽝이야. 사교성이. 물이라는 놈은 어떻게 돼? 어딘가 틈만 나면 스며들잖아. 그죠? 그 요즘에 비 많이 오는데 막 제방이 무너지는 이유도 틈이 생기니까 물이라는 놈이 치고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수라는 놈은 하나라든 둘이라든 있어야지만 남한테 스며들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수가 똑똑한 데다가 남한테 이렇게 스며들고 어느 조직에 잘 스며들어서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수라는 글자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게 높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고위층은 못 돼, 원래가. 수는 똑똑하고 만물 박사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저기 별명에 보면 간혹가다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다 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머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응용력도 좋고 또 어느 분야든 잘 파고드니까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 그런데 보면 어떤 참모적인 역할은 엄청 잘해요. 이 수라는 글자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 근데 사주에 이제 수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사주에 물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그 홍수 난 거 봐봐. 막 들이 무너지죠? 뭐 그냥 산이고 뭐고 막 들이 무너지잖아. 물 많으면.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으면 막 주변이 막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가 많은 사람들은 사주에는 반드시 토가 있어요. 토는 뭐냐? 제방이잖아, 제방.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 특히 보면 이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토 중에서도 양토가 많아야 돼, 양토가. 양토가. 그래서 사주에 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자가 하나 딱 떠 있으면 이게 남편이 최고라는 거야. 이 글자는 남편인데 아주 못된 남편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물이 많으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물 많은 사주는 음란하다 그랬거든. 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그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매체잖아, 그게. 그지? 그러면 물에서 보면 생명은 우리 오행에 생명 있는 게 뭐라 그랬어? 목이라 그랬잖아, 뭐. 그죠? 그러면
수에서 볼 때 목은 자기 자식이야. 수생목하니까, 그지? 그러면 자기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자식이라는 걸 어떻게 놔? 내가 어떤 잠자리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자식을 놓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여자건 특히 여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음란하다 그랬어. 자식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또 물만 많고 다른 글자에 토가 없으면 진짜 지 맘대로 살아요. 보면 우리가 강골 홍수가 들이나듯이 그냥 그런 거야. 그런데 이 글자 하나 딱 있으면 이게 나한테는 남편 격이거든 저게. 그래서 사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토라는 글자, 특히 양토가 사주에 물 많은 사주에 양토가 하나만 딱 있어도 저걸 우리가 이제 소위 명리말로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보면 물이 많아도 저 무토란 놈이 딱 떠 있으면 그 여자가 살림을 진짜 잘하고 잘 살아요. 근데 사주에 토가 없이 물만 많으면 뻔하잖아. 보면 홍수난 거랑 똑같이 사는 거야. 홍수난 거. 자, 그래서 물은 뭐냐면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거야. 수로 대변되는 건 뭐냐 그러면 총명하답니다. 총명하다. 또 지혜롭다는 거야. 물은. 그래서 사주 안에 어디에 있든지 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물은 많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는 거예요. 배려심. 그렇지 않겠어? 여기 스며들고 뭐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네모진 단체면 물이 들어가서 자기도 네모로 되어 있고 그잖아, 그지? 그릇이 세모로 되어 있으면 자기도 세모로 모양이 되고 어딜 가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남을 잘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근데 수가 없으면 어울리질 못한다는 거지. 왜? 스며들질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수나 화가 없으면 멋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응? 멋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옛부터 뭐라 하냐면 사주에 수나 화가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 걱정하지 마, 자기는 수야. 그래서 우리 굉장히 똑똑해 보면. 그러니까 이 수라는 글자가 사주에 없으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어딘가 스며들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스며들어? 그러니까 꼭 어디서 데려온 새끼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외톨이 같이 그냥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게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은 이과, 경제, 법률, 회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은 이 수일관들이 많아. 응? 그래서 특히 이제 양수는 우리가 인수라 그러는데 그 인수일관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 아주 그 지혜로워요. 우리가 보면 왜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잖아. 그런 어떤 연상력이라든지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 그냥 나무고 불이고 뭐 산이고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표현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내가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근데 참 신기하잖아, 그치? 여러분들 내가 뭐 그런 글자 타고나려고 타놓은 것도 아닌데 보면 그런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이게 유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순위가 뭐냐 하면 음악, 연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말 잘하고 잔게 많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인기응변 강하고 한 게 뭐냐면 개수라는 글자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음수인데 이게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아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잔머리 사주 나옵니다. 잔머리 사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질병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 다음에 정신신경과 이런 것들이 다 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수라는 놈이 강하면 일반 통행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뒤를 안 쳐다보고 그냥 지 혼자 생각하고 가는 거 있잖아. 홍수물이 뒤돌아옵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이제 볼 때 여러분들 물과 불이라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물과 불이라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물이 무서워, 불이 무서워. 듣기에 물이 무서워, 불이 무서워. 물이죠 뭐. 물이? 물이 있으면 불을 끌 수 있지만은 물론 뭐 불이 물을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렇죠. 강한 건 역시 그래도 물이라고. 물? 네.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 불은 타도 죄는 남지만 물은 흔적이 없다. 우리 인류가 말이야. 이 어떻게 보면 이 뭐 노아의 뭐 어쩌고 하는 거 뭐 노아의 방주요? 그런 뭐 기독교적인 용어도 있지만 원래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 역사가 덮여버렸어. 그래서 땅 파면 뭐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이게. 모래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물이 씻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카토군수라는 이 녀석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내가 끼고 돌아야 된다. 모카토군수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놈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한 5분만 쉽시다. 넘어가 봅시다. 어제 내가 지난주에 빠졌다고 내가 모카토군수의 이제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 근데 여자들 보면 발뒤꿈치 갈라진 사람들 많지. 남자들도 그런가? 발뒤꿈치 갈라지면서 무좀이죠 그거. 좀 아니야. 아니 그랬다가 없어졌어요 저도. 그래. 버텼는데 아니 발뒤꿈치가 왜 거칠거칠하고 갈라지는 사람들 있잖아. 시골 가면 옛날에 할머니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 약발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거 무좀인데. 무좀이야 그게? 아유 참 아름다운 얘기한다. 이제 원래 이제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게 무좀이 아니고 물론 뭐 큐는 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수가 허하면 그래 수가. 수가 허하면 발뒤꿈치가 갈라져. 수는 뭐라 그랬어 우리 몸에? 피? 그래.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신이야 신, 콩팥. 그래서 콩팥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거야. 그게 수의 작용이야 수. 그러니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그 사지가 자주 이렇게 저리고 막 마비 오는 사람들 있지. 팔다리 막 저리다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목이 약하면 그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의 작용으로 보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해주냐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목을 목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 생명. 아니, 목을 상징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지? 맛이 맛. 신맛이잖아, 신맛.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저리고 할 때 초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하면 그런 게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간이 부담이 돼서 그래 그게. 간이.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여러분들 내가 심장에 무슨 이게 좀 약간 심장이 지금 약간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은 약간 좀 짜게 덜 먹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게 음식으로 다 조정이 되거든. 우리가 목과 토금수가 음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오행의 속성이야, 속성. 응?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응용을 해보면 재밌는 게 참 많아. 내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금은 피부거든, 피부. 금이 피부야. 그럼 우리가 이제 금기를 띠고 있는 게 뭐냐면 진흙이 금기거든. 진흙이. 여러분들 얼굴에 진흙패가지. 그러면 진흙 저 금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금색? 참났다. 노랑 흰색. 아이고 책을 쓴다며. 금은 흰색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이도 금기로 보거든. 오이, 진흙 이런 게 금이야, 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팩을 하면 얼굴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요즘에 팩하니? 하이니?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으로 볼 때 그런 걸 이제 이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목을 생해주는 거는 수잖아. 어? 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목이 필요하면은 신거를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식초가 없으면 소금을 가지고 나를 좀 다스려 주가 있지. 수생목 하니까.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오행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뭐야 그 소금이 없으면 세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행의 기본은 수야, 수. 모든 오행의 기본은 수야.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수가 몇이라 그랬어? 인류. 그새 딱 까먹었지.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좀 까먹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모든 오행의 원소에서 으뜸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물이 1과 6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보면 이제 내가 지금 어디가 지금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깨가 좀 불편하다. 응? 어깨가 불편하면 어깨는 화잖아. 그치? 또 처음 들었지 또? 아이고 참. 어깨는 화란 말이야. 그러면 화가 내가 좀 이제 뭔가가 부족하다는 의미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꼬들빼기라든지 쓴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 기운을 보충시켜 주는 거야. 맨날 비빔밥만 비벼 먹지 말고 맨날 쓴 게 뭐가 있지? 쓴 게 근데 쓴 음식이 별로 없잖아. 맨날 고들빼기만 먹냐? 그건 안 되잖아. 쓴 게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 그것도 생각한다. 머리 지나지 말고. 도라지도 쓰기. 도라지도 쓴 거? 안 쓴가? 약간 쓴 맛. 약간 쌉싸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서 늘 그런 걸 자꾸 연상을 해야 돼. 명리 잘하는 건 뭐라 그랬어? 연역과 기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늘 그게 떠나질 않아야 돼. 잠잘 때도 이게 목은 뭐라 그랬지? 화는 뭐라 그랬지? 한 번 더 뒤척이면서 목이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자꾸 가까워져. 그냥 여기 문 열고 탁 나가면서 아유 지겨워 나가가지고 그냥 밖에 와서 맨날 뭐 먹고 그냥 정신없이 자고 일주일 내에 오면 내가 물어보면 또 뻥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뭘 그동안을 보니까 우리 일기들부터 보니까 절반은 그래 절반은.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여기 오행에 여기 지금 배속부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지? 갑, 뭐 오른, 뭐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이제 수시로 보면서 이건 이럴 때는 이렇구나, 이건 이럴 때는 이렇구나.
자꾸 연상을 하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버려. 여기서만 듣고 뭐 다른 일만 바쁘니까 이제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제 생활해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이제 오행의 속성을 한번 볼까? 자, 목이라는 놈이 있어. 목은 뭐야? 성장의 기운이다라는 거야. 목은. 우리가 목이라는 놈은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오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의미야. 그지? 잘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진취적인 발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내가 목이라는 놈이 있으면 생명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오행이 필요한 거야. 그지? 자, 우리가 한번 보자. 내가 목인데, 목은 우리가 보면 생명이라는 거거든.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이라는 것처럼 고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사주에 목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엄청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너 뭐하냐? 그러면 뭐 커피 내려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출근부에 도장 찍을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목은 우리가 지휘봉이라고 그러거든. 지휘봉. 그러니까 내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야. 어디를 가도 내 자리가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요즘에 몇 명이야 한 반에? 국민학생들? 제일 늦게 국민학교 나온 우리 나이니 몇 명이었니 그때? 저 때는 30 넘었었어요. 30명? 30년 넘게 있었어요. 네, 나보다 더 훌륭하시군요. 우리는 60명 정도 됐어. 대부분 이제 한 반이 60명 정도 됐잖아 우리 때. 그러면 국민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나하고 처음 보는 자리야 그날이.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너 반장해 이런단 말이야. 물론 이제 뭐 그게 선생님 뒷집에 사는 애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어딜 가면 그러면 네 하고 일어서잖아. 걔네들이 되게 목을 가지고 있는 애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단체나 교육기관을 갔어. 처음 가는 데야. 그런데 거기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당신 뭐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회장을 해보세요. 총무를 해보세요. 이러는 것도 보면 되게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희한하다. 우리 부회장도 목이 아니? 우리 부회장도 목이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붕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라는 놈이 생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 첫째로 물이 있어야 돼. 그죠? 목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세상이 굉장히 갑갑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 사는데 내가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물이 없으면 엄마가 없는 거야. 보면 여러분들 그 엄마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 많죠? 보면 나는 엄마가 있는데 저 계모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주에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디 가면 왜 외롭다고 말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뭔가가 내가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막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금도 필요한 거야. 왜? 내가 가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번잡하잖아. 나무에 가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냥 맞아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를 쳐줘서 제목을 만들기 필요해서는 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이 있으면 토가 있어야 돼. 왜? 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노숙자야 여러분들. 사주에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가 없으면 노숙자랍니까? 자기가 어딘가 의지할 데가 없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맨날 부평점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저기 지가 무슨 박난신 김닭가이도 아니고 말이야. 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화가 없으면 이 화라는 놈이 없으면 목이 열매 맺는 행동을 못해. 그지? 응? 나는 생명인데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강합성을 해야 되는 태양이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오행의 조건이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이게 성장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지? 물을 먹어야지만 내가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행위야. 자, 목은 성장의 기로 발전을 시사한다는 거야. 뭔가 내가 의욕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발전의 길을 시사하는 거다 이 말이야. 또 분발의 의기를 대표한다 그랬어.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목이라는 놈은 생각을 해봐. 씨를 뿌리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 여러분들 땅 뚫고 올라오기 쉽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그 요만한 그 알이 말이야 저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행위를 못 한다는 거야. 에이씨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분발의 의기를 대표하며 생명을 의미하고 싹이 터서 식물이 자라는 상태로 발아 알지? 발아 싹 트는 거라는 뜻이야. 발아와 성장의 형태로 상승하는 기가 작용한다 이 말이야. 목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 의지와 분산의 기가 발생하면 옆으로 뻗어나가는 기질도 있으니 이거를 곡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목도 보면 양목과 음목이 있어요. 자, 목은 갑이라는 놈과 을이라는 녀석이 있어. 응? 자, 갑은 양목이에요. 을은 음목이란 말이야. 응? 자, 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기질이 있는 거야. 큰 나무야, 큰 나무. 그러니까 쫙 뻗어 올라가는 것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아이고 지랄 꼴값 하네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막 생각이 많아 갑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꼭 저 인간한테 꼭 내가 무슨 뭐 가서 뭐 이런 얘기 해야 돼. 아유 씨 안 하고 말이지 뭐. 차라리 내가 부러지고 구부러지진 않겠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갑이. 그래서 잘 되면 우두머리고 못 되면 비름뱅이야 갑은.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우리 시골에 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배 퉁퉁하게 나오는 사람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배 나온 사람들이 사장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당뇨병 환자지만 옛날에는 사장이거든. 배 나온 사람들이. 거기다 풍채 좋고 넥타이, 우리 어릴 때 넥타이 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도. 우리가 1950년대 사람이야 내가. 고물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면서 살도 푸짐한 사람이 괜히 와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서울에서 사업하다 망가져서 내려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그러면 서울에서 사업하다 내려왔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서울에서 사업하던 사람 아니야. 되게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걸 되게 싫어해. 그리고 남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싫어해.
나를 내가 내 모양이 좀 초라해지는 걸 되게 싫어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망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엄마 집에 빌부터 살면서도 맨날 밖에 나갈 때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나가. 어? 그냥 나가지고 어디 가냐? 갈 데가 없잖아. 사업망한 놈이 내려와서 시골 가서 뭐하고 살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남들이 막 흉보니까 넥타이 메고 어디 가는 척하고 가서 어디 가냐면 소주 한 병 사두고 산에 올라가. 어? 물어봐. 그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소주 한 잔 꼴짝꼴짝거리고 시계 보다 저녁 해 떨어지면 내려오는 거야. 그 생각 여러분들 한 달만 해봐. 어떻게 되겠어? 목은 우리 오행에서 뭐라 그랬어? 인체 어디라 그랬지? 간쓰고. 간이잖아. 간. 술 먹고 뭐 안 먹고 술 먹고 지랄하다 보면 간 나빠서 죽는 거야. 우리 어릴 때 사업하는 그게 갑의 답의 단점이야, 여러분들. 어? 그게 갑을 쓰는 사람들이야. 단 갑은 잘 되면 무리의 우두머리야. 어디 가서 앉아 있는데 야 너 반장해 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게 갑이 많아. 그리고 어딜 가든지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야 돼. 갑은 두각을 안 나타내면 자꾸 아웃사이드로 번져. 자기가 어느 조직이든 중심 인물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뭐 남한테 없는 얘기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갑의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갑은 남의 우두머리가 되면 엄청 발전하고 잘 끌고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뭐 보스라고 해, 보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자, 이게 목이 양목의 특징이야. 음목은 뭡니까? 음목은 이렇게 휘는 거야. 응? 저렇게 휘어. 그래서 음목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부러져. 어? 끝까지 안 부러져. 끈기가 있다는 거야, 을목은. 응? 끈기가 있고 하여튼 자기 실속 다 차리고 나쁜 놈들이야, 저지가. 어찌됐든 그래서 이 을목이 보면 상당히 친화적이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뻗은 걸 뭐라고? 직이라고 하자, 직. 그지? 이렇게 구불구불한 걸 뭐라 그래? 곡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을 특수격으로 곡직격이라는 게 있어.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근데 여기 좀 곡직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을 곡직이라고 해요. 응? 이거는 뭐냐? 야, 나 인마 차라리 죽었으면 부럽지, 내가 꼬부라지지 않을래. 을은 또 뭐야? 아니, 꼬부라지면 어때? 내 실속 차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뻗어나가는 기질도 있고 옆으로 쫙 번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 말 있지? 선산을 지키는 거는 못 쓰는 나무라 그랬지? 네. 그런 말 있죠? 번듯하게 큰 나무는 다 패서 쓰는 거야. 근데 가보면 볼품 없는 나무들 있잖아. 뭐 가시 있고 된자 있고 하는 것들, 그런 나무들이 손상을 지키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목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촉각이라 그래, 촉각. 촉각이 뭐죠? 손으로 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을목이라는 글자들이 손재주가 엄청 있어요. 을목이. 간목은 봐봐, 뻣뻣하지? 춤추면, 간목들 춤추면 정말 볼품 없어. 서서 손바닥만 치고 이러고 좋다 이러고 있는 거야. 해병대지. 을목은 말이야, 여러분들 비보이들 있잖아. 비보이들이 되게 이게 많아.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고 손재주 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응? 자, 같은 목인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응? 그러게. 그래서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을목이 많은 거야.
간목은 정치하다가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시간 때려쳐 그러고 나와버리지만 을목은 죽어라 살아있는 거야 붙어서. 응? 나 출마 안 하겠습니다. 뭐 본인은 외국 갑니다. 그럴 것도 한 2, 3년 후에 보면 또 와서 정치하고 이게 을목이야. 응? 자 같은 목인데 이렇게 차이 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잘 판단하겠어? 얘가 간목이다라면 아 요놈은 기질이 어느 기질 요건 금방 알겠지 이제. 을목은 아이고 요거 칭칭 감고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같은 생명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질이 많다는 거지. 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손재주 이런 것들은 아주 발달돼 있어. 촉각이 좋다는 거지. 이 목이라는 거 있잖아. 자, 우리가 이제 갑을 쓰든 을을 쓰든 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되게 사람들이 곱고 인자하고 그래. 친절하고 되게 보면 그래서 사근사근 말도 잘하는 사람 특히 을목 같은 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요. 콧대 높다는 소리 들어봤지? 여러분들 우리 저 관상에 말이야 이 코가 유난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지? 보면 왜 우리 콧대가 툭툭 튼 사람들이 있잖아. 옛날에 뭐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아서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 코가 뭐냐면 사주 관상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 나. 그래서 코는 자라 그래. 자. 나를 표현하는 게 코거든. 코가 너무 높으면 고독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가 이렇게 보면 여자들 특히 이렇게 콧대 높은 애들 보면 굉장히 고독해요. 응? 응? 자기는 콧대 안 높아. 아이 안 높아. 사람은 그 얼굴에 그 평형 형편을 봐야지. 이게 보면 왜 코만 무뚝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하고 유아 독점적이야. 그래서 삶이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종업원들 뽑을 때 이렇게 옆에 서서 나보다 코가 높으면 절대 뽑지 말라고. 그건 막 뽑는 거 아니야 그 종업원들. 뭐 얼굴 번듯하고 코 탁 쓰고 여자들 다 와서 탁 서 있으면 남자들 뿅 가가지고 야 내일부터 근무해 그러지.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운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목이라는 그 글자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 집에 노는 거 못 견뎌.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거야. 간목은 에이씨 안 하면 안 해 이러는데 또 을목은 같은 목인데도 안 그래. 야 쓰레기 좀 치우면 어떠냐? 내 먹고 사는데 이러고 쓰레기 치우고도 하는 것도 다 하는 거야. 그게 목의 특징인데. 응? 을목이 낫겠어? 간목이 낫겠어? 을목이 낫지. 자기 너무 현실적이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도 어떤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그 목이라는 글자의 특징은 양목이냐 음목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라는 놈을 한번 볼까? 일단 화는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뭐야?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야. 응? 의 기로 번져 나가려는 속성이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화라는 사람들은 사주를 글자에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번잡해. 응? 화라는 사람들. 또 화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 보면 엄청 그냥 우리 나댄다 그러지. 응? 나대는 거야. 상승해서 발산하는 기질을 가졌다. 양의 기질이 강하니 폭발과 분산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발산하는 기질이 한계에 다다르면 질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하므로 정체되기도 한다. 조급하고 성급하나 뒤끝은 없다 그랬어.
자, 화는 우리가 뭐를 나타내냐면 말 그대로 불이야, 불. 어? 아유, 저 새끼 성질 불 같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이야. 근데 불이라는 놈들은 뭐냐 그러면 이게 불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강하면 화치라 그래, 화치. 화치. 불길이 엄청 강하다는 거야, 이게. 불길이 강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조급성이 있어. 응?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소리가 한국에서 나왔다며. 네. 그 한국에서 나오는 기질이 보면 아마 그 여행 갔던 놈들이 그 불 많은 놈들이 갔어. 같은 그 우리 저 한국 사람이라도 오행이 다르면 그렇게 안 서둘러. 그런데 이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화기가 많은 게 뭐냐면 이 화를 뭐냐가 말이라 그래, 말. 말 뭡니까, 말.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단생금이라 해가지고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화가 많다. 화. 또 화가 많아야지만 그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 말 저 말 욕도 잘하고 말이야. 저거 저쩌고 무슨 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욕하는. 근데 그 욕같이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 간단한 얘기해도 욕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심한 얘기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기분 안 나쁜 사람들 있지. 소위 말해서 욕쟁이 할매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가서 빨리 처먹어 그래도 가서 먹지. 왜 욕하냐고 안 덤벼들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래봐 왜 욕해? 이거 덤벼들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해. 그래서 화인데 화는 뭐냐면 우리 시각이라 해. 시각. 보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 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봐. 저놈 저거 어떻다 하는 사람 판단력이 좋다는 거야. 화가 나쁘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눈이 안 좋아. 이제 대학 구도는 이제 천천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주에 화가 잘 발달돼서 말 잘하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어떤 시각, 사람 잘 알아보는 건 이제 화가 나쁘면 눈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화가. 그래서 화가 사주가 많으면 어떤 글자가 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사주에 화가 많으면 일단 사람이 인심이 후해요. 인심이 후하다는 거예요. 인심이 후하고 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주에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화가 없는 사주는 뭐야? 화가 많으면 인심이 많다니까 화가 없으면 뭐야? 인간미가 없다는 거야. 사주에 화가 없으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뭐냐? 우리가 같이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미라는 거잖아. 근데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전혀 없습니다. 너는 그렇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오행이 나한테 맞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이제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으면,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화가 없으면 평생 가난해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이라 그러면 음력 10월, 11월, 12월이 음력으로 겨울이잖아. 11월, 12월, 1월 이렇게? 1월은 음력 1월은 봄으로 봐 우리가. 음력 1월은. 음력 10월, 11월, 12월 이거를 겨울이라 그래.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에요. 물어봐 계절한테. 그런데 특히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 화가 없으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빚더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미가 없어서 대인관계도 안 좋아요. 자기 것만 알고. 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이 돈이거든. 응? 겨울에 태어난 사람, 우리가 겨울은 뭐라 그랬어? 겨울은 오행이 뭐라고? 수잖아, 수. 수가 겨울이잖아. 그러면 수가, 우리가 이제 수를 쓰는 사람은 불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뭐야? 따뜻한 아랫목이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불이 없으면 따뜻한 아랫목이 없다는 거야. 어? 우리가 가난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개가 있잖아. 뭐 한자는 많은데 두 개가 대표되는 거야. 하나는 가난하다는 빈자야. 우리가 빈곤하다 그러지. 그걸 가난하다고 보는 거거든. 어? 이건 뭐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조개 패자인데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조개가 돈이었어, 그지? 돈이 이게 뭐야? 나눌 분자야. 그러니까 돈을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재물이 없어져서 가난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한이라 그래, 한. 이거는 추울 한자야. 저거는 뭐다? 우리가 얼음이 얼어있는 방에서 잠자는 꼴이야. 아이고, 팔다리가 저리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빈한이라는 글자를 가난하다고 대변되는 거야. 그런데 겨울은 춥잖아, 여러분들. 겨울이 추운데 사주에 불이 없으면 내가 냉방인데 밑에 불을, 연탄이 없어서 불을 못 대는 꼴이 되는 거야. 그게 가난한 거야. 그래서 사주에 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정이 많은 거야. 내가 일간을, 아니 사주 세우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면 있잖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니는 어떻고 내는 어떻고 또 그러니까 공부들을 안 해. 왜? 지 아는 사람들 사주 본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사주 세우는 거를 내가 이제 육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강의를 하는 거야. 이제 육친이라고 있어. 이제 나하고 뭐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데 요걸 이제 한번 가르쳐 놨더니 요즘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유튜브 이거 못하게 하거든. 이렇게 뭐야 보면 사주 뽑는 웹이라 그런가? 그거 있지? 앱을 설치. 거기다가 이제 오만 잡놈들을 다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야 불이 없으면 뭐하다 그러면 그거 찾는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하니? 그러면 이거 찾는다. 공부들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르쳐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하면 이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녹화돼가지고 그거 찬다고 정신없어. 아유 이 인간은 그래서 싸가지가 없구나. 뭐 이 인간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되는 거거든. 응? 아유 안 받아 다 내가 많은 사람들 가르쳐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 많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남자는 불이 많고 여자는 불이 없을 때 남자가 이제 불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맨 남한테 풀어주고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여자는 사주에 불이 없으면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가. 그러니까 남편들은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적당히 있어야 돼.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건 그렇다. 또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사주에 불이 너무 많으면 물이 쫄잖아. 그죠? 사주에 불이 너무 많으면 물이 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거야. 술태배기들. 응?
그게 이제 뭐야 여러분들 저기 막 직장에서 그렇고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야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이제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물이 쫄면 그래. 응? 이게 이제 화라는 놈이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불이 많으면 재주가 많아. 재주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 팔방미인. 팔방미인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팔방미인을. 근데 팔방미인들이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어? 없어. 이것저것 잘하는 애들이 보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딜 가도 아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얘가 여기서 얘기하면 뭐 저저저 하는데 막상 뭐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불이 많으면 그런 현상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메모를 해도 있겠어. 사주에 불이 많으면, 응? 사주에 불이 많으면 자기가 자기를 볶아대는 게 있어요. 응? 멸치냐? 볶아대게? 응? 자신을 뽑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막 강달복달하는 애들 있잖아. 뭔가 급해가지고 말이지만 사주에 불이 많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불 많으면 남한테 그 인정 많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많으면 자기를 막 볶아대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또 나중에 또 웹 찾아보고 이제 아니요 이 인간은 그래서 멸치 같구나.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지자라 또 떠들어도. 그리고 불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잖아.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를 한번 볼까? 이 토라는 놈 뭐냐 그러면 중화의 기운이라 그랬어. 그죠? 우리가 목화 금수라는 이 오행이 토라는 놈한테 다 기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은 토에 뿌리 내리고 있고 화는 뭐 거름 작용을 하고 금은 토에서 생겨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됐기 때문에 토는 우리가 중화라 그래. 중화. 그래서 가운데다 그러거든. 자, 중화의 길에서 중의 작용을 하며 통일과 조화, 포용의 길을 가지고 중용, 안식, 고집, 끈기 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토는 우리가 사주에서 토는 뭐라 그랬어요? 토는 미각이라 그랬잖아. 그지? 토는 미각이라 그랬어. 미각. 특히 이제 이 미각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토는 처음에 우리 간디에서 볼 때 무기 진술 충미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기 진술 충미 중에서 그러니까 사주가 물을 쓰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미, 진 이런 글자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장사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음식 장사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때가 자기 삶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야. 응? 왜? 토는 뭐를 극한다 그랬어? 토는 뭘 극하지? 수.
장 회장 예, 예. 자꾸 천장 쳐다보고 답이 있냐? 어? 토는 수를 극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수가 뭐냐 그러면 토한테는 돈입니다. 내가 극하는 게 나의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수는 뭐냐 그러면 저게 토에서 보면 저게 음식이야, 음식. 그래서 음식 장사할 때 가장 토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또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 이걸 양이라 그래, 양. 그러니까 양띠, 음력으로 6월생, 그 다음에 오후 이게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거를 미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글자가 사주에 어디라도 붙어 있으면 저게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맛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를 사주의 어느 자리에 이 글자가 하나 있는 사람들은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리고 종업, 음식 장사 종업원 할 때 종업원들 중에서도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을 받으면 얘가 살림을 다 살아줘. 신기하잖아? 물론 여기 이 글자 없는 사람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맛의 원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띠, 음력 6월생,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 안에 미라는 글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음식 장사할 때 종업원이라고 쓰면 이 사람들이 다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음식도 잘하고 손재도 좋고 한다. 그래서 이걸 토를 미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주 안에 요 미자라는 글자하고 여기 이걸 지자라고 그러는데 요게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게 뭐냐 하면 음식 칼럼니스트야. 음식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사방을 다니면서 음식 맛보고 이 집 음식 잘하더라, 저 집 음식 잘하더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 주로 이게 음식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주에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뚱뚱해져? 뚱뚱해지면 어떻게 돼? 당뇨병. 그렇지.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뭐 재치문답하냐 우리 지금? 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밑에 이런 글자가 2개, 3개 겹쳐 있으면 반드시 당뇨병이 있어요. 거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행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토는 우리가 내장이 뭐라 그랬어? 비위라 그랬잖아. 먹는 소화기관이거든.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술 해도 뭘 하라 그랬지? 꿀물. 어머, 자기는 아주 그런 건 잘하고. 제가 식품 영양학과 어머, 그래? 영양사 출신이에요. 그래. 옛날에. 그런데 그 자격증 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평생 뭐 굶어 죽진 않겠네. 아니 근데 그 뭐 지가 안 하는데 걸어놓으면 안 좋죠. 그거 하면 가잖아. 옛날 직업이었다고. 그래도 음식 잘하겠다. 못해. 자격증은 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교수님 요리사 자격증 있어야 잘하는 거고 식품은 영양가 분석하는 거니까 영양사니까. 근데 요리사 자격증도 있긴 있어요. 그래. 우리 저 군기들 돈 많아가지고 국수집 하나 차려. 이놈들 이제 30분에 한다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사주에 토가 많으면 이게 너무 많으면 토가 너무 많으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기억력이. 그리고 너무 많으면 사주에 토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좀 무둔해. 조금 무둔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기억력이 좀 안 좋다. 또 사주에 토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좀 인색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 혹시 웹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웹 깔아놓은 사람들 앱 아직 없지? 있어요. 누가 깔아줬어요. 근데 안 봤어요. 못 봐요. 못 보지 볼 당연히. 줄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라. 근데 빠르다 박 선생님 보면 항상 빨라 보니까 엄청 따라하셨어. 아주 아, 누가 둘이서 앞에 앉아 정말 소설도로 쓰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토라는 거는 중용의 기운이라는 거야. 가운데에서 모든 걸 수렴하는 기운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토는 미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 예, 특히나 이 글자에서 보면 이거는 음식 장사야. 응? 이거는 뭐냐면 음식 맛이야, 음식 맛.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미토라는 글자를 어딘가 가지고 있으면 음식 솜씨 좋아. 내가 우리 그 친구 부인이 하나 있어. 이 친구가 양띠야. 응? 양띠 55년생인데 정말 가진 게 없어. 가진 거 없고. 내가 그럼 그것도 그 친구들 기분 나빠할 줄 모르겠다. 하기야 뭐 평생 친구들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놀러 가면 이 아줌마가 음식을 해줘요. 뭐 있어? 아니 아무거나 그냥 꿀쩍꿀쩍거리면 돼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뭔가 꿀쩍꿀쩍하고 나오잖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난 그래서 그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리고 그 우리 그 돼지 닭이 있잖아. 나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돼지고기 맛을 들은 거야. 돼지 어디 그 앞다리인가 뭔가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그 삶아가지고 나오는데 걔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보면. 근데 썰어서 나오잖아. 야 술안주 최고야. 그래서 뭐 하나 해라. 뭐 하고 싶니? 그때 내가 이게 좀 있었거든.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게 다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꼭 그 앞에 가게 얻어서 내가 차려준데도 인간이 일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있지. 그런데 하여튼 음식 솜씨 하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여기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미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내가 라면 잘 끓이는구나 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게 이제 토의 작용이야. 토의 작용. 자,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뭐 근데 이런 자식은 울려놓고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지금 이제 1시쯤